자, 이번에 아홉 번째 시간은 그 코스트 관리. 우리가 코스트에서 비용이라고도 얘기하고, 자, 우리가 비용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원가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개요라든가 원가 관리 계획 수립을 하죠. 원가 산정을 하고 그 산정한 원가를 이제 결정해서 집행하기 전까지 예산을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원가를 통제하는 거.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나오는 원가를 그냥 코스트라는 개념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합시다. 그래서 이 코스트 관리는 이제 이런 거지. 밑에 설명대로 승인된 예산 범위에서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도록 원가를 기획하고 산정하고 또 예산을 책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집행하면서 또 원가를 통제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원가 관리를 한다. 그래서 원가라는 어떤 감이 좀 잘 안 들어오면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코스트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위에서 보면 프로젝트가 이제 착수를 하고 계획 단계면 이 계획 단계에서 원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원가를 산정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럼 원가 산정과 예산 책정은 좀 차이가 있죠. 원가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산정을 하는 거고 그거를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겠지. 그럼 예산부서에서는 이 원가 산정한 코스트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산이 얼마다라고 배정 또는 책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산 책정이고 실제로 실행하면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되게 돼요. 집행. 그러면 원가에서 예산으로 넘어갔지, 예산 책정으로 넘어갔지, 그리고 이게 실행 단계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가 통제는 이 실행되는 단계에서 원가가 정상적으로 잘 집행되고 하는지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종료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 그림 한번 봅시다. 이 DFD잖아. 그죠? DFD인데, 전체적인 모양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자, 여기서 원가 관리 프로세서를 이제 그 청색 원으로 이제 그렸잖아요. 그지? 그렸는데, 첫 번째로 원가 관리 계획을 수립하잖아. 원가 관리 계획 수립은 여기 이제 프로젝트 계획서, 요걸 가지고 이제 원가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원가 관리 계획 수립은 프로젝트 원가를 계획 관리, 지출, 그리고 통제하기 위한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정책이나 또 절차, 이걸 또 문서화해서 수립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원가 관리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뭐가 있어? 원가 산정 있지. 원가 산정은 그 프로젝트 활동을 하잖아. 그 활동을 처음에 시작해서 완료할 때까지 필요한 금전적인 자원의 어떤 뭐랄까 예정치, 추정치, 근사치를 계산해내는 거야. 그지? 그런 거를 산출해내는 프로세스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를 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WBS 있겠지, 그지? 여기에 이제 업무 단위가 다 나오니까 WBS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품질에 따라서도 이제 원가가 또 달라지니까 품질 계획, 그 다음에 활동 산정, 리스크에 따라서도 이것도 이제 감안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원가 산정의 그 어떤 입력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어떤 그 요거를 뭐 여기 보면 정량적 리스크 분석 수행이라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예산 결정 프로세스가 있잖아. 예산 결정 또는 결정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라고 하겠어? 예산을 책정한다고 얘기를 하지. 예산 책정. 예산 책정은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그 활동들 또는 그 WB에서 나온 작업 패키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거기 각 WB에서 단위로 이제 예산이 나오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그 어떤 그 원가 기준 선을 세우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원가 결정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일정 개발한 게 들어가고 조달 수행 뭐 금액 이런 것이 들어가서 이제 예산 결정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 문서를 통해서 이제 예산 결정을 이런 걸 참고를 해서 만든다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 예산 결정이 되면 각종 프로세스에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업데이트를 해서 원가를 갱신을 좀 해놓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예산 책정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예산 책정은 이제 이 프로젝트 하는데 얼마만큼 예산을 쓴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이제 예산 책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프로세스가 뭐가 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원가 통제가 있잖아. 원가 통제. 원가 통제는 프로젝트 이렇게 좀 진행하는 상태를 모니터링 하면서 프로젝트 원가를 다시 필요하면 변경도 해줘야지, 그지? 변경도 해주고, 또 원래 원가 산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바뀌었으면 그 기준선도 변경해주고, 이런 활동들이 원가 통제가 돼요. 통제가 되는 거는데, 여기는 프로젝트 작업 지시서하고 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지. 이런 거 가지고 원가 통제를 하는데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가 통제가 그냥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기준선도 바꾸고 예산도 변경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변경된 거를 프로젝트 감시 및 통제라든가 통합 변경 여기도 이제 업데이트 요청을 해서 또 문서들이 있으면 문서도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여기에 같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원가 산정에 대한 대략적인 프로세스가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프로젝트라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원가 계획 수립에서 프로젝트라면 프로젝트 예산에 대한 기준이잖아. 그 기준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그 프로젝트의 그 비용을 계산해 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젝트 계획서에 이 원가 계획서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가 산정을 하면 원가 산정할 때는 그 어떤 그 이 프로젝트 팀에 대한 인력 있죠. 그럼 인건비를 산정을 해요. 그리고 인원이 나오지. 그럼 인원 가지고 맨먼스가 됐든 뭐 맨데이가 됐든 그런 또는 우리가 이제 그 펑션 포인트에서 펑션이 나왔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예산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가에는 인건비가 있고 또는 그 뭐가 있을까 요소가 하드웨어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드웨어, 뭐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하는 거고 또 뭐 행사비, 잔업비, 뭐 인쇄비 뭐 이런 것까지도 이 원가 산정에 다 그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원가 산정이에요.
실제로 프로젝트 할 때. 그리고 이제 예산 책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인 비용이 나왔단 말이야. 전체 비용이. 자, 여기서 전체 비용이 나왔다고 치면 그 전체 비용은 이게 전체 비용이고 이거를 이제 예산을 책정하려면 기간을 쪼개요. 예를 들어서 월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간을 쪼개서 월별로 쪼갤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게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직원으로 치면 월급을 받잖아. 월급. 그 월급이 뭐야? 월 단위로 예산을 쪼개서 편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월별로 대개 이제 집행 계획서를 만들어. 그리고 집행 계획서를 만들면 이번 달에는 얼마 예산 가지고 집행해. 그러면 그렇게 집행해라고 의사결정하면 예산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도 대개 예산 하나의 프로젝트는 월별 프로젝트 예산 집행 계획이 나와요. 월별 프로젝트 예산 집행 계획이 나오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예산 결정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원가 통제로 넘어가잖아요. 원가 통제. 원가 통제는 일정별로 예산을 집행하면 이 통제하는 쪽에서는 자, 이번 첫 달에 뭐 600만 원을 쓰기로 돼 있다. 그런데 해보니까 뭐 550만 원 썼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차이도 발생하고 하잖아. 이런 것들이 왜 발생했는지 분석을 하는 거지. 또 뭐 700만 원 썼다 그러면 100만 원이 초과되잖아. 왜 초과됐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 다음 단계 첫 달이면 두 달, 세 달에 첫 달 집행해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달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예상이. 그래서 첫 달의 경험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 그 초과된 거 또는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뒷부분을 다시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제 원가 통제에서는 또 예산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월별로 성과라든가 그런 성과 보고서 프로젝트 성과가 부족하면 다시 얼마나 따라잡았는지 이런 성과 만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통제 부분에서 봐주는 게 이제 원가 통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프로세스를 한번 훑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원가 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부분이요. 이 원가 관리 계획 수립은 그 프로젝트 원가를 어떻게 계획하고 또 체계화하고 통제할 것인가를 기술하는 거잖아. 이 기술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을 식별하고 정량적 위험 분석도 하고 또 다른 원가 관리 프로세스에 참조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원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인풋으로는 프로젝트 헌장, 여기에 이제 대략적인 원가가 이제 여기에 프로젝트 헌장에 들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자원의 표준 원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일정 관리 계획서라든가 또는 뭐 리스크 관리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인풋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회의라든가 그 데이터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서 원가 관리 계획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에는 그 여러 가지 재무 관리에 관련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요거는 한번 종합적으로 뒷부분에서 정리해서 용어와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가 관리 계획서가 이렇게 나오면 이 원가 관리 계획서는 결국 어디에 사용돼요? 원가 관리 이제
원가를 직접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부분에 활용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원가 관리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가 산정이 있어요. 원가 산정은 그 프로젝트 활동을 그 완료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원의 원가 근사치, 그러니까 정확한 코스트는 산정하기 어렵지. 그 유사한 근사치를 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원가 산정이다. 여기서 이제 투입 도구 산출물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그 투입물을 보면 여기 어떤 범위 기준선이라는 게 있죠, 그죠? 기준 투입물 그러니까 원가 산정이 하기엔 기준이지, 기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자원들 여기 자원 요런 거지. 자원 그 요구사항. 여기서 자원이라고 하면 가장 큰 게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인력. 그지? 인력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또 뭐 프로젝트 일정, 리스크 관리 대장, 기업 환경 요인, 조직 프로세스 자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도구 기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뭐 유사 산정이라든가 모수 산정이라든가 3점 산정 요거 앞부분에서 했죠.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고 또 뭐 상향식 산정, 뭐 예비비 분석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쳐서 원가 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출물이 그 활동원가 산정치가 나오고 또 이렇게 산정 기준서도 나오고 각종 문서도 나와서 갱신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산출물이 핵심 산출물은 원가 산정치 요거예요. 원가 산정치하고 그 다음에 산정 기준서 여기 산정 기준서 이런 부분들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프로세스에 활용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우측 그림 보면 표를 보면 프로젝트 원가라고 돼 있어. 원가를 칭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원가가 발생하는 형태에 따라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나눈다. 원가 전체를. 자, 재료비라는 게 있고 노무비는 뭐야? 인건비지. 인건비.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경비, 재료비와 노무비를 뺀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 요런 것이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요소 프로젝트에 직접 부과하느냐라고 돼 있는데 프로젝트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접비는 뭐 인건비 이런 게 직접비야. 뭐 간접비는 뭐 회의비라든가 뭐 홍보비라든가 이런 게 간접비가 될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도 나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에 따라 프로젝트에 따라서 발생하느냐 않느냐 그 여부를 가지고 고정비와 변동비로 크게 나눠요. 고정비는 일정하게 그 고정된 거, 예를 들어 건물비, 그지? 건물 임대비, 뭐 프로젝트 할 때 어떤 장소를 임대한다 하면은 사무실 임대비, 건물 임대비 이런 거는 고정비고 매월 들어가잖아, 똑같은 비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는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라든가 체감비라든가 체증비라든가 이런 거야. 계속 비용이 감소하면 체감비, 계속 비용이 증가하면 체증비 이런 것들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뭔지는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산 책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책정은 예산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원가 계산이 됐잖아. 그러면 그런 부분을 취합을 해서 이제 월별로 얼마 쓰겠다.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산 책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입물에 대한 저 핵심 ITO 보면, 자, 우선은 원가 관리 계획서, 원가 산정치, 원가 산정 기준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투입물이 되는 거고, 기타 이제 뭐 프로젝트 일정, 자원 달력, 이제 월별로 어떻게 자원이 들어가는지, 리스크 관리 대장, 협약, 조직 프로세스 자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입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 일정 같은 경우, 여기 프로젝트 일정, 여기 프로젝트 일정이 있잖아. 일정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의 여러 활동들이 어떤 시작부터 끝이 있잖아.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비용이 쓰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달에 또는 어떤 주에 얼마만큼 비용을 쓰는지 알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 일정을 반드시 참고해야만 예산 책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구로 넘어가서 이제 원가 합산 같은 경우는 이 원가 산정이 뭐에서 되게 되냐면 WB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워크 패키지라는 게 있었지. 그래서 그 레벨별로 그 상위에 있는 레벨들을 쭉 합산을 해서 요것들 이렇게 합산해서 가보면 이제 얼마 예산이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가 합산이고, 또 뭐랄까 예비비 분석 같은 경우는, 예비비는 언제 쓰냐면 프로젝트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고, 리스크는 뭐냐면 뭔가 불확실한 거야. 그지? 예외적인 거, 불확실한 거, 이런 부분들이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비를 두는데, 이 예비비는 또 몇 가지로 나눠요. 몇 가지 예비비로 나누는데, 그 예비비를 어떻게 나누냐면, 뭐 식별된 예비비라고, 또 식별할 수 없는 예비비,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식별된 예비비는 또 예비비를 산정하는 게 쉽지. 근데 식별할 수 없는 예비비는 예비비 산정이 어렵잖아. 이게 식별과 비식별이 있다면, 이것도 뭐 잘 모르지만 이걸 위해서 얼마 정도 예비비로 떼어놓는다 이거지. 그죠? 이거 국가도 그렇고 프로젝트도 그렇고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예비비 분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볼만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자금 한도 조정,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이 있잖아. 한계. 거기에 맞춰서 자금을 지출하기 위한 자금 한도를 조정하는 거야. 이번 달에는 뭐 전체적으로 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 다음 달에는 뭐 700만 원 한도에서 쓸 수 있다. 그 다음 달은 300만 원 한도에서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 이거를 기간별로 어떤 자금의 한계를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자금 한계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출물로 넘어가면 원가 기준선이 나와요. 그러면 산출물이니까 이제 매월 원가가 누적돼서 이렇게 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그래프로 그려서 관리를 해요. 그리고 프로젝트 자금 요구사항, 매월 가면서 프로젝트가 필요하잖아. 아니, 자금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그 자금 요구할 사항들을 이제 산출해 내는 거지, 월별로. 그 다음에 프로젝트 분석 갱신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 원가 기준선이나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요
기준선, 또 자금 요구한 결과 이런 걸 가지고 프로젝트 문서도 다시 갱신을 해놔야 일관성 있게 그 자금이 관리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산 책정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원가 통제는 그 원가 성과 기준선에 대한 변경 관리라. 자, 원가는 원가가 들어가는 계획과 이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있지. 그다음에 프로젝트 자금 요구사항이 있지. 월별로 얼마만큼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월별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 그다음에 작업 성과 데이터라고 해서 실제로 이만큼 예산이 들어갔는데 작업의 성과는 이 들어간 돈만큼 성과가 났느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이제 성과 작업 데이터고, 조직 프로세스 자산에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산, 원가 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 비공식적 그런 정책,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직 프로세스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산이 돈만 자산이 아니에요. 문서도 자산이고 뭐 물건도 자산이지만 이런 문서라든가 지식 이런 것도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가 관리에 필요한 투입물들이 이렇게 예산과 관련된 투입물들이 있다는 거고,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원가 기준선하고, 원가 기준선은 요거예요. 자금 요구상. 프로젝트 계획서에 들어있겠네요. 원가 기준선이. 그 다음에 작업성과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입물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도구라든가 여기에서의 도구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획득 가치 관리, 예측치, 완료 성과 지수, 성과 검토, 예비 분석, 프로젝트 관리,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 할 때 쓰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 뭐 기성고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또 할 것 같은데, 기성고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미 그 집행한 뭐 프로젝트 실적 있지. 그 실적, 프로젝트 집행한 그 실적에 해당하는 비용, 요게 기성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 EVM이라고도 하는데, 기성고 관리할 때 EVM 이렇게 하지. 기성고는 언제 쓰냐? 요거는 그 earned 뭐 value 매니지먼트 이렇게도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기성고라고 하는 거는 일이 진행이 됐을 때 이게 계획이라 그러면 현재 시점이 요까지가 현재다. 그럼 요까지 추진이 됐잖아. 요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요게 기성고고, 이 금액 기성고 관리를 EVM이라고 하는 거야. earned 그 밸류 매니지먼트, EV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획득 가치 관리라고도 얘기해. 그러니까 용어도 맞네. 획득, earned, 가치, 밸류, 관리 매니지먼트. 이거나 기성고 관리나 같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자, 획득 관리 가치 이런 도구를 이제 가지고 한다. 예측치는 이제 뭐 예측한다. 그 포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 중에 프로젝트 종료 시점의 원가를 예측하는 거, 그런 기법. 또 여기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뒷부분에 설명하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용어들은. 그 다음에 산출물로 그 중요한 게 작업 성과 데이터, 변경 요청, 프로젝트 문서 갱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산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작업 성과 측정치 같은 경우도 이제 워크 퍼포먼스 메이저먼트라고 얘기하는데, 뒤에서 이런 부분들이 성과 측정하는 것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의 의미가 뭔지만 여기서는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